어릴 적 나는 시골 강촌에서 자랐다. 마을에 집이 15채 정도 있는 시골 중의 시골이었는데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식구가 많지 않은 집이었다. 아버지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할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셔서 내 기억 속에 할아버지와 추억은 없다. 시골 강촌의 농사꾼 집안은 참 가난했다. 배고픔이 나를 늘 따라다녔지만 겨울은 몹시도 고통스러웠다. 낮에는 동네 아이들과 뛰어노느라 추운 줄 모르고 시간을 보냈지만 밤이 되면 너무도 추웠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지만 소유하고 있는 땅은 조그만 텃밭이 다였고 품팔이를 해서 생활을 이어나갔다. 얼마 되지 않는 품값을 받아왔지만 살림의 보탬이 되긴 했다고 들었다. 농한기를 제외하고 부모님은 거의 매일 일을 나가셨다. 할머니도 마을에 일거리가 있다고 하면 가서 일을 하시고 얼마 안 되는 품삯을 받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았다. 70년대 초반 어린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롭거나 하지는 않을 때였다. 동네 또래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부모님이 귀가를 해서 저녁 먹으라고 나를 찾아 나서면 그때서야 나는 마지못해 집에 들어갔다. 그 시절 사내 아이들은 모두 그랬다. 때국물 흐르는 얼굴로 집에 들어가 씻지도 않고 저녁을 먹은 후 골아 떨어졌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와 읍내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시절 같은 동네 또래 아이들은 거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나는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다. 중학교를 다니며 나는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기만 했다. 같은 공장을 다니다 보니 점점 월급이 올랐다. 계속 나라는 발전을 하고 있었고 공장 근로자의 월급도 계속 올랐다. 그 당시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참 느린 것이었지만 그런 것을 따지지 못했다. 아니, 그런 것을 따질 머리도 없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성인이 되니 할머니는 늦었다고 하시며 나를 얼른 장가 보내라고 성화를 부리셨다. 나는 아직 내가 어린아이 같기만 한데 장가를 갈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나에게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온다고 할머니는 저러실까? 그 시절에도 연애는 참 자유로웠던 것 같다. 서울에서 자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보다 시골이 오히려 더 개방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동네 누구와 누가 물레방앗간에서 만났다더라 하는 얘기가 들려오곤 했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심하게 요동치곤 했다. 나는 평범한 외모에 조용한 성격이라 여자를 꿰어 내 연애를 할 주제도 되지 못했다. 내 자신을 나는 그때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심리가 넘는 공장을 새벽에 종종 걸음으로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니 참 고단한 하루하루였다. 그래도 고생하시는 할머니와 부모님을 생각하면 게으름을 피울 수는 없었다. 철야와 일요일은 수당을 넉넉하게 주었기 때문에 자주 했다. 개울 건너 친구네 집이 있었다. 부모님끼리도 형아 아우야 하는 관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릴 때는 그 집에서 자는 일도 많았다. 부모님이나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그 집에 가면 친구 할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나를 반겨주셨다. 겨울에는 얼어있는 내 손을 끌어 아궁이 불 앞으로 데려가셨고 여름에는 구정물 줄줄 흐르는 얼굴을 더럽다며 우물에서 물을 퍼 얼음장 같이 차가운 물로 등목을 식혀주시기도 했다. 우리 할머니와는 다르게 엄하지 않은 친구 할머니가 참 좋았다. 우리 할머니는 혼도 내시고 말투도 사나운 편이었는데 친구 할머니는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셨다.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큰 소리로 웃어주셨다. 그 할머니는 내 말이 다 맞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내가 한 말이 쉰소리였다는 것을 알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을 받은 적도 많다. 성인이 되어 20대 초반이었지만 친구 할머니는 나를 보면 아직 어린아이 취급을 하셨다.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셨는데 약간 싫은 티를 내긴 했지만 할머니의 손길이 너무 좋았다. 힘든 일과에 몸이 항상 지쳐 있었지만 젊은 나이였기에 끌어오르는 힘을 주체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런 것을 알기에 할머니는 나를 얼른 장가 보내라고 성화를 부리셨나 보다. 4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날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할머니는 친구네 집에 다녀오라고 하셨다. 보따리를 주시며 친구네 집에 가져다 주면 알 거라고 하셔서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친구네 집으로 갔다. 할머니, 나 왔어. 친구 할머니였지만 어려서부터 반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반말을 했다. 할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밥을 하고 계셨다. 아저씨랑 아줌마는? 성규는? 들어왔다가 옆 마을 잔치일 봐준다고 갔어. 곧 올 거야. 내 새끼 배고프지? 하시며 나에게 얼른 들어가라고 하셨다. 몸은 힘들었지만 할머니 혼자 내 식사를 따로 차려 주신다는데 방에 들어가 있기는 멋쩍었다. 할머니 일을 돕고 있는데 할머니는 수채구멍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몸빼바지와 고쟁이를 한 번에 내리고 앉아보리를 보셨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부끄러운 듯 나를 쳐다보는 할머니가 행여라도 무안하실까봐 나도 할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함께 웃었다. 옷을 축혀 올리고 할머니는 나무를 묻히며 나도 얼른 장가를 가야겠다고 하셨다. 우리 할머니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날은 나도 얼른 장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동년배 중에서 이미 장가를 가서 애를 낳은 친구도 있었으니 나는 장가를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나를 보며 왜 이렇게 이쁜 놈이 장가를 못 가냐고 하셨다. 아궁이 옆에서 나무를 묻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친구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약간 상체를 숙이고 나무를 묻히고 있는 할머니 뒤에서 마찰을 시키고 있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상태였다. 할머니는 흠칫 놀라 잠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나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할머니는 다시 하던 일에 열중했다. 초장이 어디 있나? 하며 할머니가 자리를 이동하면 나는 할머니와 뒤에서 꼭 붙은 채로 따라서 이동했다. 할머니는 여러 번 한숨을 쉬었는데 어떤 의미의 한숨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 대접이 어디 있지? 이게 뭐 일이 싱겁다냐? 이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상체를 숙인 자세를 유지했다. 할머니의 손은 바빴는데 손이 움직임에 따라 몸도 조금씩 움직였다. 마찰이 더 되도록 할머니가 움직인 것이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는 부뚜막에 팔꿈치를 대고 엎드린 채 일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나를 위해 할머니가 배려를 해준 것이었으리라. 나도 모르게 할머니의 몸빼바지와 고쟁이를 한꺼번에 내렸다. 할머니는 중얼거리던 것을 멈춘 듯 하더니 다시 또 중얼거렸다. 시래기가 왜 이렇게 부스러진다냐? 간장을 어디 뒀더라? 이러면서 태연한 척을 하고 있었지만 몸은 떨고 계셨다. 천지가 흔들리고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일이 두 번 끝났다. 참 짧은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부뚜막에 팔꿈치를 괴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중얼거리며 모른 채 반찬을 만드셨다. 가끔 우는 소리를 내쉬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 식기가 어디 갔지? 이렇게 중얼거리셨는데 내 존재를 애써 부정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내 새끼가 힘내야 할 텐데. 아범이랑 어멈이 올 때가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른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옷을 축히고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새끼 여기 있었어? 놀란 듯 이렇게 말씀하셨다. 응, 할머니. 배고파.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는 바로 밥을 차려주셨다. 그때 마침 아저씨와 아줌마가 들어오셨고 함께 밥을 먹었다. 할머니는 아저씨와 아줌마에게 얼른 내 색시가 될 여자를 알아보라고 하셨다. 아저씨는 제 부모가 할 일이지 왜 어머니가 서두르시냐 했는데 할머니는 얼굴을 붉히셨다. 그 후로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 녀석 집으로 갔다. 친구 할머니만 계시는 때가 많았다. 할머니는 나만 보면 밥을 차려준다고 부엌으로 가셨다. 할머니는 방에 있으라고 하셨지만 나는 할머니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따라갔다. 할머니는 수채구멍 쪽으로 가서 보리를 보셨고 나를 보며 웃으셨다. 얼굴을 붉히며 동네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이 앉아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많이 보곤 했는데 누구도 얼굴을 붉히는 사람은 없었다. 시골에서는 그런 풍경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보리를 보고 할머니는
부뚜막에 팔꿈치를 대고 엎드린 채 나물이나 야채를 다듬으셨다. 내가 한참 뜸을 들이면 할머니는 내 새끼가 어디 있지? 들어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친손주인 친구 녀석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 것이다. 그 시절 친구 할머니가 혼기가 꽉 찬 나를 배려해 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보니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할머니의 연세는 현재 내 나이보다 얼마 안 많은 50대 후반. 할머니는 오로지 배려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나를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내가 친구 녀석의 집에 가기도 했지만 뜸하면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다. 뭘 가져다 주려고 오셨다는 핑계를 댔지만 목적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우리 집에 와서도 아무 이유 없이 부뚜막에 팔꿈치를 괴고 혼자 중얼거리셨으니 말이다. 지금도 친구 녀석의 할머니는 정정하게 살아계시다.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항상 양팔 벌려 나를 맞아주신다. 결혼 후에도 친구 녀석 할머니를 많이 찾아뵈었다. 내 할머니와 부모님 걱정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할머니도 걱정을 한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한다. 할머니는 늘 언제 올 거냐 물으셨다. 내일도 고향 마을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간다.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깜짝 놀라도록 갑자기 찾아뵈어야겠다. 내가 시간을 끌면 할머니는 내가 옆에 있어도 또 모른 채 말씀하시겠지.